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단기 테마적인 성격으로 봐야 하나 싶었는데 최근 사료 곡물 관련주 쪽으로 시세가 몰리는 모습이 생각보다 자주 관측이 되고 있죠. 어제 장만 해도 오후장부터 관련주들 쪽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바로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사실 이전 이슈플로우에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세계적인 식량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필 왜 흑해인지 오늘은 이 협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곡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 해상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강을 통해서도 수출을 하긴 하지만 양이 굉장히 미미하고 사실상 대부분은 이 흑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흑해의 주요 항구들을 러시아가 봉쇄하게 되면서 이 수출길이 막히게 된 건데요. 사실 이는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 문제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 2022년 7월에는 유엔이 제시한 이 협정에 러시아가 서명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 수출이 다시 한번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 협정은 4개월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다시 곡물 협상을 무기로 삼으면서 식량 안보에 관한 우려감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먹을 걸로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드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확대, 푸틴은 반항 중인데요. 이 반항을 어떻게 길들이면 좋을지 우리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확실하게 러시아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제 곡물, 사료 이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확대. 푸틴은 뭐 항상 그렇지만 반항 중. 자,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플로우부터 좀 보겠습니다. 서방국들의 이런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곡물 사료 관련주들. 과연 그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은 푸틴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일단 저는 최근 시장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혈안이 되어서 보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제 어디가 수급을 받아줄 건가. 그렇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느 섹터가 수급을 받아주고 어느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이제 우리가 강세 종목을 챙겨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 오셨죠. 네.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오후 장마판 들어서면서 기승전 곡물, 비료, 사료 쪽이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제 이 OSP라고 사료, 그러니까 동물용 이제 펫푸드 만드는 기업까지도 이제 엮여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기승전 곡물 사료였다 어제 시장은. 네네. 그래서 수급이 확 몰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CFD 물량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는 이거 굉장히 어지러운 그렇죠. 복잡한 이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좀 보니까 이거 CFD 물량 이거 보통 세력이 아니었구나. 자금이 돈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구나. 거의 이제 조 단위 수준이었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 각 종목들의 증발된 자금만 거의 그렇죠. 한 7조, 8조 원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들렸던 거죠. 네, 그래서 또 뉴스 보니까 방송인 노홍철 씨도 네. 약간 유혹을 받았었다. 임창정 씨도 나왔었고. 네, 임창정 씨도 이제 뭐 피해자였다는 피해자한테 거. 엮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옵션 거래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이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이 부자들, 네.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접근이 가능한 상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CFD 물량을 좀 일종의 작업이라고 해야겠죠. 예, 작업을 하는 이 세력이 접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이제 통장을 맡기면서 이 자금을 크게 불려가지고 네. 속된 말로 해먹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CFD 물량에 대한 이러한 이제 나비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푸틴이 이제 또 이 5월 18일이 결론적으로는 재연장 시한이에요. 그 계약과 관련해서요? 흑해 협정 시한이 네. 5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5월 18일까지 시간이 꽤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꽤 남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G7에서 결론적으로 푸틴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좀 묶어버리자. 우리 이제 수출 아예 그냥 다 전면 금지해버리자. 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라서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G7이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했죠. 네, 일본에서 이제 회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원래는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을 규제했었는데 네. 이제 죄다 수출을 안 해버리겠다. 강도를 더 올리겠다는 거죠. 강도를 이제 좀 높이겠다라고 한 건데 네. 일단 러시아는 땡큐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흑해 협정 중단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친 거죠. 장군몽골입니다. 예. 에너지도 이제 무기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쳐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워낙에 이 식량에 대한 부분들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유 해바라기는 72%나 두 나라가 다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뭐 조금 더 식량에 대한 부분들은 밀과 보리가 중요하겠지만 네. 어찌됐든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네요. 그만큼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식량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가 지금 무기로 쓰고 있는 거죠. 왜 하필 러시아에 이런 비옥한 땅덩이가 들어간 것인가? 네 말이에요. 참 이게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7에서 이제 수출 금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푸틴하고 러시아가 수출 금지 아이디어 멋져 비꼰 겁니다. 비꼬면서 이제 그러면 곡물 협정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막아버리겠다.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출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금지가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일본도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7에서는 압박을 올리자 이랬는데 일본에서는 그건 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 주도하죠. 그렇죠. 미국 주도하고 미국이 여기에 또 엮여 있죠. 네, 또. 미국 네. 주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러시아 쪽에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거든요. 약간 독일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보복이 들어올 거잖아요. 당연하죠. 만약에 수출 금지를 하면 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약 6조 7천억 정도 LNG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에너지 화석 연료라든지 러시아 쪽에 여전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은 이 전면 금지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러시아 적으로 돌리면 힘들어지네요. 보복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약간의 자국주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당연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또 EU도 지금 이제 어렵다. 유럽연합도 그렇게 하기는. 유럽연합은 뭐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러시아 쪽에 에너지 자원이 그렇죠. 의존도가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야 그러면서 이제 의존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 네. 거고 결론적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뭐 프랑스 완전히 이제 삐딱선 타고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독일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조금 이제 의존하고 있고 의무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 연합 쪽에서도 이러한 이 수출 금지에 대한 부분들 완전히 동의를 얻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 것 같네요, 좀 또. 지금 이 G7의 수출 금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미국의 욕심이 아닌가.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일본이 만약에 이제 손해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그쵸.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 없이.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도 그렇고 뭘 좀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같이 편을 먹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냥 따고 배짱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오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네. 한국은 기술 수출 우려 없다. 기술 이제 새는 거요? 기밀이 유출될 그런 우려도 없고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랑 한국의 윈윈이다. 보조금 제대로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게 무슨 이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렇죠. 유출되게끔 다 해놓고서. 기술 그리고 이 초과 수익금에 대한 환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출을 되게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생산 거점 그렇죠. 다 이제 또 빠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뉴스 보면서 왜 이럴까 땡 하더라고요. 자기 임기 내에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건지 너무 급해요. 어쨌든 뭐 내년 재선이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또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의 좀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주의 정책을 좀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미국 주도하에 계속적으로 러시아 쪽에 또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자산 동결하면서 이제 뭐 이 복구 사업을 좀 진행하자. 우크라이나 쪽의 복구 사업으로 이제 이 러시아의 지금 이 고위층들의 이 자금들 다 동결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다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러시아는 뭐 말씀드렸듯이 그런 네. 것들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이미 어찌됐든 이미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이라서 사실 GDP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급락을 한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라가 굴러갈 수 있을 정도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 쪽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중동 국가 사실 팔만한 곳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자원들 네, 미국 그렇더라고요. 쪽에서 제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을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해서 충분히 푸틴은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 수출 금지에 대한 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약간의 유명무실한 그리고 크게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지금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시장에서 이야기는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8일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연장 시한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또 푸틴이 계속해서 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겠죠. 네. 지금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무기를 휘두르면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지켜보는 관점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관련된 이런 곡물들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요거에 대한 투자 힌트인데요. 좀 계속해서 이 수급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체크를 해 주셨었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오후에 네. 일제히 곡물, 비료, 사료 쪽에 수급이 다 유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좀 지속성을 보여주는가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네. 저는 살짝 이거 이 정도면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라고는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오늘의 대장주는 미래생명자원이었어요. 그렇죠. 미래생명자원이 완전히 쫙쫙쫙 치고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줬죠. 어제 상한가도 갔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 한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실 미래생명자원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접근을 하시려고 했었던 분들은. 네네. 왜냐하면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그렇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버리면 벌써 이제 이틀 만에 50%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부담스러운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2등주를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2등주를 제가 어느 정도 꼽았었던 뭐 팜스토리나 대주산업 팜스토리, 예.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예. 이거 살짝 가담한 느낌? 그럼 딱 한 종목만 대장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좀 완전히 힘이 그죠. 대장만 올라가고 2등주들로 활약을 했어야 됐던 종목들이 가다가 말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뭔가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냐? 결론적으로 오늘 자동차 부품 쪽들이 일제히 또 치고 올라가줬죠. KB 오토시스라든지 네. 혹은 뭐 구형테크라든지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줬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해석 좀 해주세요. 시장이 지금 이제 슬슬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죠. 예.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이제 슬슬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순환이 조금 이제 한 차례 돌만한 시기가 또 오지 않았느냐? 얘기해 주셨던 부분. 네, 라는 부분이 지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자동차 부품 쪽에 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어제 맞아요. 다뤘었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 쪽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시장이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 보니까 그저께 들어온 수급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자동차 부품 쪽들이 흐름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자동차 쪽 지금 네. 이제 돌 수 있는 힘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어제 이 반방송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반방송에 이제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 종목을 안내를 드렸었어요. 네. 아바코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아바코. 이거를 이제 왜 안내를 드렸었냐면 네. 아바코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일전에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3월 말인 4월 초인가요? 이때가? 4월 6일, 4월 18일 이때 그렇군요.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네네. 수급이 아직까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한 1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어제 밤에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딱 맞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지금 이제 슬슬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담아가야 될 만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갈만한 섹터에서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시선을 가져가 보자는 그렇죠. 거군요. 다시 한번 좀 시선을 가져가야 되고 네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아바코 예, 같은 수급. 경우에도 지금 예. 수급이 살아 있는 거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 나오는 것도 결론적으로 그저께 수급이 강하게 잘 들어왔었던 종목분들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공통점이 수급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 수급에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아직 수급 살아있는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아바코도 그렇고 야스도 그렇고. 그럼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다는 네, 거군요. 그러면은 자동차 쪽도 돌고 이제 네네. 디스플레이 쪽도 돌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 2분기에 네. 감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또 재고도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 쪽도 돌 수 있는 환경이 슬슬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딱 세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네, 지금. 그래서 다시 예. 한번 이제 순환이 돌 수 있는 구간들이 점차적으로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하셔야죠.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섣부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슬슬 이제는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좀 적극적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곡물 사료에 대한 것을 보면서 여기에 투자해보자. 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 연속성으로 좀 기준을 놓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다른 쪽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푸틴과 관련된 부분들, 곡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나 곡물 사료 쪽에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제 계속 막 무기로 치고 흔들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시장이 정말 이 급락을 하더라도 네. 가는 종목은 간다라는 파거든요. 그래 맞군요. 그래 맞죠 또. 예. 네, 수급이 살아있고 가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이 식량, 이 사료주 쪽에 그렇게 이제 나쁜 시각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으로 움직이는데 네. 후속주들 2등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같이 치고 나가야 되는 종목들이 이거 약간 가다 많은 흐름? 힘이 약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연속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거 오늘 그냥 오늘 정도까지만 돌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푸틴이 한마디 더 안 하면 이거 더 안 돌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가능성은 남아있죠. 5월 18일이 협정 재연장 결정이니까 그렇죠. 네. 아직까지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봐야 되지. 지금은 살짝 곡물 비료 쪽 살짝 죽어 있는데 네. 살짝 오늘 죽어버렸는데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이 곡물 비료 쪽을 봐야 되느냐? 요거는 그냥 다음에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에 푸틴이 한마디 하면 네. 그러면 그때나 봐야지. 지금은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프닝 같은 거고. 예. 네. 그때 만약에 발언을 하더라도 완전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그렇죠. 예.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 기준으로 그냥 딱 하루 이틀 정도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수다라는 점. 그리고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만 대응하자. 그런적으로 그 이슈가 다뤄질 때에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약간 살아나는 흐름이다. 그러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먼저 지금 약간의 자리를 잡아가려는.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슬슬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야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이평선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저항 구간인데 지금 수급 보니까 저는 이거 이평선 저항 구간 충분히 뚫어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굳이 지금 미리 잡을 필요도 없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확실하게 좀 뚫어줬을 때 수급 살아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더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중요한 점은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기다려왔던 종목들이 네. 슬슬 바닥 잡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남들보다 반보 정도 빠른 정도의 전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이거 같이 주의 깊게 들으셔서 다음 상승에 우리가 또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